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지분 경매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추천 물건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지분 경매라는 게 늘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내가 입찰에 들어가서 1등 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 1등을 한다 한들 내 것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게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뭐 1등을 할지, 1등을 해도 그래서 내 것이 될지 알 수 없는 게 지분 경매이고, 또 뭐 지분 경매 또 낙찰을 받고 나면은 그래서 그걸 내가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도 많이 밟아야 되고, 협상도 진행을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지분 경매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분 경매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분 경매를 전문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지분 경매에 많이 관심 가지죠. 왜요? 아시잖아요.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지분이니까. 그래서 지분이 굉장히 지금 좀 과열되어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멤버십 회원들도 그렇고 지분 경매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여러 사람 문의가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거는 뭐 해봤자 소용없어요 라고 하는데, 해봤자 소용없는 건 아는데 왜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건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제가 하는 강의는 뭐 아주 고급 강의가 아니라 경매 초보 탈출입니다. 최소한 초보 딱지는 떼자라는 거죠. 초보 딱지 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번에는 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 사건 문의가 많았습니다 했습니다. 왜 그런지 하고 보니까, 이게 이제 저도 보는 옥션 사이트인데, 우리나라에 보면 옥션 사이트 몇 개가 있잖아요. 사설 옥션 사이트. 자, 거기 보면은 등기부라든가 이런 거를 정리를 해놨죠. 법원에서 나오는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 그리고 법원의 뭐 매각물건 조사서, 현황 조사서, 막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내용을 보기 좋게, 한눈에 보기 좋게 딱딱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 정리된 내용만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실수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면책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유료로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문의가 많나 했더니 등기부 이거 정리해 놓은 게 좀 잘못되어 있어요. 자, 하나하나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등기부 현황 보겠습니다. 2004년 5월 28일 날 소유권 이전 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모씨, 여모씨 각 2분의 1. 부부로 보입니다. 부부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각 2분의 1씩 해서 매수를 했다 이랬고요. 2020년 10월 5일 날, 그런데 요 유모씨, 여모씨 있는데 유모씨 지분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들어옵니다. 주식회사 어디하고 법인에서 청구 금액 240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런데 주의사항 해서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매각물건 명세서 열어보지 않습니까? 그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공유자 우선 매수권 뭐 행사 제한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경매에 붙여서 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경매에 붙여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분의 1 비율로 분배한다라는 확정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다. 뭐지? 하는 생각 들죠?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가 제출됐습니다. 10월 12일 날. 자, 그런데 유모씨, 여모씨 2분의 1 같으면은 여기서 유모씨께 경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모씨가 나머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지?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만 이렇게만 보면은 여기서도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라방 할 때도 문의를 주셔서 제가 등기부 열어서 이게 이렇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안내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강의를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등기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를 그냥 쫙 열면은 그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좀 편집을 했어요. 지울 부분 지우고. 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등기부 열면 여러분 표제부 있고 갑부 있고 을구 있죠. 자, 갑부에 보면 소유권 변동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갑부 순위번호 1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000년도 1월 24일 날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받았습니다. 자, 그랬다가 그리고 낙찰 받아가지고 몇 달 후에 4월 8일 날 매매 있었네요.
누군가에게 또 매도를 합니다. 자, 그랬다가 이 사람이 또 팔아요. 4년 후에. 어떻게 해요? 2004년 4월 28일 날 매도를 합니다. 누구한테? 공유자 두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경매권의 이해관계인, 채무자 금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모 씨와 유모 씨, 여모 씨, 유모 씨 2분의 1 해서 2004년도에 이 사람들이 이 집을 매수를 한 겁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잠시만. 여기네요. 자, 눈이 아른아른거려요. 이제 나이 탓이다. 자, 여기 보면은 갑구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구 아까 우리 1번, 2번, 3번 봤죠? 순위번호 쭉 내려가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순위번호 19번에 갑구 19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00년 2월 17일 날 강제경매로 그래서 여모씨 지분이 전부 이전이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여모씨, 유모씨 2분의 1 되는데 여모씨 지분이 경매에 들어갔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경매에 누군가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겠죠. 그죠? 이때 공유자 우선 매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구 제3자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 낙찰 받은 사람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법인이에요. 주식회사 땡땡 컴퍼니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2000년도 2월 달에 강제경매로 낙찰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현재 이 부동산의 소유주는 그러니까 유모씨 2분의 1, 그리고 낙찰받은 주식회사 땡땡 컴퍼니가 2분의 1, 2분의 1씩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 이 땡땡 컴퍼니가 뭐예요? 또 남아있는 그 유모씨를 대상으로, 그죠? 지분 경매를,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한 겁니다. 왜 신청을?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분 같은 경우인데 낙찰을 받았어요. 지분 경매 같은 경우 낙찰을 받으면 여러분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지분 경매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분 경매는 대부분 내가 거기 이사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안 그래요? 자,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돈으로, 그죠? 수익으로 연결시키겠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는 뭡니까?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웃돈을 좀 얹어주겠다. 나한테 넘겨라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겁니다. 그죠? 수고비 받고, 그죠? 예. 수고비식적으로 조금 더, 그래서 해가지고는 매도를 바로 하는 거죠. 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미등기 전매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잔금 납부하면서 바로 또 해가지고는 또 등기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평화로운 방법이 뭡니까? 그 두 개를 자기 그쪽에서 나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 것도 그럼 사가세요 하는 경우죠. 싼 값에 또 사오면은 이제 하나로 만들면은 좋죠. 그죠? 자, 그런데 그쪽에서 사가세요 하는데 내가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중개업소 내서 일반 매매로 해서 팔아가지고 우리 반씩 나눠 가집시다. 좋죠.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운 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감정도 상해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거 해보고 안 되고 그 다음 또 시도해보고 그 다음 또 시도해보고 그러다 보면 세월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분 경매 낙찰 받으면 여러분이 소유권 넘어오고 나서 등기하고 나서 뭐합니까? 그죠?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 소송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판결을 받아가지고 공유물 분할 경매 신청 들어가고요. 그리고는 또 뭐냐면은 예를 들면 나는 이제 내가 지분을 받았어요. 여기도 보면 2분의 1 지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2분의 1 지분 받았다고 해서 이 집이, 그죠? 나머지 유모 씨하고, 그리고 낙찰받은 법인하고 공동명인데 법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2분의 1 소유권밖에 없는 사람이 전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건 부당이득이죠. 그래서 부당이득, 그죠? 부당이득에 대해서 청구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죠? 네가 그 사용한 일종의 사용료죠, 그죠? 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이거를 일반 매매로는 힘드니까 경매를 그냥 아예 딱 붙여가지고 전체에 붙여서 낙찰가가 얼마 되면은 2분의 1씩 우리 나눠 가지자라는 그 준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니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나도 반은 소유주인데 그러니까 돈을 부당이득이니까 그걸 나한테 돈을 달라 하는 것. 그 두 가지 소송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두 개 다 판결을 받게 되죠. 그죠? 그럼 이제 두 개 다 이제 판결을 받았어요. 그죠? 자, 그랬는데,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판결은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유물 분할 경매를 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온전한 하나가 나왔으니까 누군가 실거주할 사람들도 입찰에 들어올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일반 매매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해서 낙찰을 받게 되겠죠. 자, 그렇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내가 조금 이익이 날 수도 있고, 뭐, 재수 없으면은, 그죠? 뭐,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래서 공유물 분할 경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압박, 그리고는 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런데 아까 부당이득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판결 받고 하면은 그쪽에서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돈을 안 줘요. 자, 그 돈을 안 주면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지 않습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 받을 게 있는데 안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죠? 강제경매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강제경매 신청을 할 때는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반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그 반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자 경매 신청한 당사자, 채권자이고 또 공유자이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매가 진행이 될 때는 내가 채권자이면서도 공유자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경매를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뭘 할까요? 이런 걸 이제 지분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매 진행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역시 법원에 가야 되겠죠. 입찰할 때. 그죠? 자, 입찰하는 날 가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누군가가 1등을 해요. 그러면 집행관이 공유자 우선 매수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하고 나가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보증금도 내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데 그렇게 이제 개찰할 때 저요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미리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도 있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기일 전에. 그죠? 자, 그러면은 기일 전에 하지 않습니까? 기일 전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렇게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 안 들어오겠죠. 다른 사람 안 들어. 그걸 보고도 물론 초보들 모르는 사람은 공유자의 우선 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니 간혹은 보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해놓고 본인이 그 공유자가 안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하고는 입찰에 들어오기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 공유자 우선 매수했는데 내가 가면 뭐해? 이러고는 안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도 입찰을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미리 신청한 사람은 그 경매 기일에 입찰 최저가로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 납부를 안 해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만 해놓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의 자격이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한 번밖에 행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물건 같은 경우에 한번 우리가 볼게요. 여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봅시다. 자, 8월 30일 이때 그러니까 지분 2분의 1의 감정이 6,200만 원이거든요. 그죠? 자, 이때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10월 12일 날 경매 2차를 진행합니다. 자, 이때도 유찰이 됐습니다. 10월 12일 날. 그리고는 이번 11월 9일 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변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0월 12일이잖아요. 지난 경매 날짜가.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까 요 내용에 보면은 저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10월 12일 날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문건 송달 내역 볼게요. 자, 문건 송달 내역에서 문건 처리 내역이 외부에서 법원으로 접수가 된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2021년 10월 12일 날 채권자, 그죠? 채권자 주식회사 어디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10월 12일 날 집행관 최모 씨가 기일 입찰 교서를 제출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10월 12일이 지난번 경매 날짜 아닙니까? 이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대요. 자, 그런데 왜 안 했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제출했으면은 그날 최저가로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뭐 집행관 기일 입찰 조서 제출은 별 그건 아니에요. 그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서류 뭐 정리를 한 거니까 네,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번 날짜가 잡혔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매가 주로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전에 주로 진행하잖아요. 오전에 그죠? 진행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공유자가 오전에 입찰을 왔었던 것 같아요. 오전에 입찰을 혹시 2차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나?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낙찰을 받으면은 저요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뺏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랬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점심 먹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예요? 경매계로 이제 저기를 하는 거죠. 저기 민사신청과 가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2차는 이제 끝났고, 2차는 이제 끝났고, 그죠? 3차 금액 되면 어때요? 아까 감정이 6,200인데, 30%씩 내려가니까 6,200이 49%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낙찰 받을 만 하잖아요. 자, 그걸 갖다가 예를 들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이 사람이 이때 바로 신청을 하지 않는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는다 하면은 누군가가 요즘 또 경매 어떻게 해요? 많이 과열이 됐다 했습니다. 과열이 돼서 어떤 뭐죠?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생각보다 높은 금액으로 누군가가 1등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뭐 하시겠습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하시겠습니까? 할 때 내 공유자가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1등한 사람 금액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높은 금액으로 가져오면 손해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일부러 2차 때는 혹시 몰라서 갔다가 이제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됐다 이러고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제 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가 제출돼 있다라는 게 문건 송달 내역에도 나오고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나오고 이러면은 입찰 안 가겠죠. 가면 뭐예요? 헛수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 사람을 약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낮게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처음 얘기가 다시 돌아가서요. 문의가 많이 왔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의 온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옥션 사이트에서 등기부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마치 지금도 유모씨, 여모씨가 뭐죠? 여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2분의 1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 내용하고 그죠? 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한 거하고 그죠? 그게 매치가 안 될 뿐더러 또 뭐 공유물 분할 뭐 이런 경우에 또 뭐지? 뭐 여러 가지 뭐 워낙 많은 내용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고 그리고는 뭐 등기부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러니까 많이 헷갈려 가지고는 문의를 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소개해 드리면서 지분 경매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분 경매 낙찰 받고 나면은 그 다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정리를 다시 할게요. 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등을 해도 못 가져올 수도 있다. 그죠? 못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운이 좋아서 내가 가져오게 됐다. 1등하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안 해서. 네, 그래서 내가 가져오게 됐다. 그럼 가져왔으면 어떻게 해요? 공유물 분할 소송, 그리고 부당이득에 대해서 청구 소송을 다 진행을 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물론 공유물 분할 경매로 넘기는, 방법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낙찰되면 반씩 나눠 가지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부당이득에 대해서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쪽에서 진짜로, 뭐죠? 얼마, 이래가지고는 이제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일종의 쉽게 표현하자면은 임대료라도, 그죠?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안 준다. 자, 그러면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네, 그렇게 진행이 될 때는 내가 채권자임과 동시에 공유자로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분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죠? 굳이 시세 조사하고 머리 아프게 돌아다닐 필요 없겠죠. 법원까지도 가고 그죠? 간혹 그런 경우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멤버도 문의가 와가지고 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설명을 몇 차례 걸쳐 드렸어요. 아직 초보 이제 지분 경매에 관심 공부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예, 그분처럼 여러분들도 예, 그분과 같은 수준으로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 강의 자체가
경매 초보 탈출입니다. 그래서 초보 딱지 떼기 위해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